이 내용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한테 좀 아는 척도 하셔야 돼요. 세일즈 하실 때 있어빌리티하게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내일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새롭게. 그래서 고객이 느끼기에도 우리 세일즈하는 또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당신이 아, 이분 참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권하시는 상품이라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권하면 좋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품을 더 있어빌리티하게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객님, 2026년도 트렌드 중 하나가 왜 휴먼 인도루프라고 들어보셨죠?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 앞서 말씀드렸던 창의력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AI가 주는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걸 고객님의 상황에 어떻게 딱 맞게 해석하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지, 이거는 저와 같은 이 분야에서 수년 이상의, 아니 십수년 이상의, 수십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감히 AI가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께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옵션 몇 가지 또 골라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도로 아마 이야기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신을 보다 또 전문가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벌써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또 채팅으로도 인사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이고요. 오늘 그 안내 받으셨듯이 26년도에 꼭 써먹으셔야 될 우리 트렌드와 관련된 10가지 세일즈 화법. 물론 저희가 화법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공통점은 오늘 더 잘 팔기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 리얼 세일즈의 브레인이죠. 우리 유민규 실장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하기.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은 그 채팅창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남겨봐야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소개받은 유민균이라고 합니다. 제 뭐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최근에는 이 트렌드, AI 이런 쪽을 이제 뭐 AI 뭐라 그랬죠 아까? 뭐? 에반젤리스트. 에반젤리스트. 이게 뭐냐 이랬더니 AI 전도사. 맞아요? 네, 맞습니다. AI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좀 AI가 요즘 또 화두니까 오늘 사실 얘기할 부분도 AI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전달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 음량인데도 좀 살짝 작게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볼륨을 그래서 올렸어요. 높였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뭐 워낙 너무 중요한 단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저희가 그 중에서도 특히 AI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요즘 뭐 화두인데 이 화두와 또 관련해서 어쨌든 잘 파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실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들, 지금 좋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음향 감독님이시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세원님도 반갑습니다. 자, 아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랜만이시라고. 오랜만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사실 이게 무료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특강을 합니다만 이게 사실 무료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혹시 다들 그 트렌드 코리아 2026 책은 다 한 번쯤 보셨나요? 예. 안 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뭐 안 보셨어도 꼭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혹시 뭐 못 보신 분은 꼭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10가지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일단 키워드 10가지에 대해서 뭐 엄청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보다도 약간 핵심을 좀 짚어드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내용으로 좀 전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세일즈 작가님, 우리 황 작가님께서 이 트렌드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세일즈에 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화법들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하나 들으시고 화법은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 거의 AI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I에 대한 좀 최근의 트렌드를 살짝씩 조금 영상으로도 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걸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게 어려운, 오로지 세일즈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는. 제가 실제 이제 기업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많이 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가지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키워드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휴먼 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뭐 등등등. 근데 사실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과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다 또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들으시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가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나의 사업과 영업에 응용을 해볼까, 적용을 해볼까까지 같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 다른 비슷한 트렌드들도 비슷하긴 한데 이 이미지에서 지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반인 반수의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체는 사람, 그 다음에 하체는 이제 그 말의 그런 모습들을 약간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들을 이제 원래 신화에서는 이제 켄타로우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AI라고 하는 강력한 하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많이 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말이 대체해주는, 달려주는 달려주고 그리고 사실 AI가 가장 큰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가 시공간적인 제약이 확실히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하면서 그러면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상체에서 가장 중요한 뇌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네. 뇌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쭉 나열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관통하는 이 켄타로우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말이라고 사람과 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쭉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활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 1번부터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도 하면은 뭐 어쨌든 진짜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말 그대로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모든 걸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말 그대로 앞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어떤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잘 활용해서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다들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그 GPT가 벌써 나온 지 3년이 됐어요. 벌써 3년이 네, 벌써 3년이 됐는데 이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AI를 아직 사용해 보지 못했거나 맞아요. 아니면 사용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내가 내 뭐 일이든 삶이든 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프롬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내가 접하기에는 뭔가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게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AI가 우리가 계속 맞닿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우리의 이제 결과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제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안을 먼저 생성하고 그 인간이 그걸 보면 아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꿔야지 나의 개입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다시 AI에게 또 그러니까 그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또 AI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구조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구조 AI가 마치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인간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컨셉과 내용이 잡혀 있을 때 사실은 이 구조가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미지를 조금 보면은 네. 조금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뭐 AI로 만든 이미지죠. 아 맞습니다. 이것도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헬스장을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헬스장에 가면은 우리 막 운동하잖아요. 근데 네.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시면 적게 그냥 조금 운동하면은 일단 제 근육이 몸에 안 붙습니다. 그렇죠. 뭐 다이어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막 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쳐요. 다칩니다. 그럼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 안 해. 버리고 맙니다. 포기하고 말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AI랑 비슷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 트레이너가 나에게 맞춰서 PT를 되게 잘해줘. 막 나에게 막 이렇게 막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서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근육이 더 많이 발전되고 자연스럽게, 그죠? 사실 이제 내가 더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이게 AI에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제 AI한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AI가 트레이너처럼 이렇게 막 잘 맞아주면은 충분히 좋은데 이거를 내 생각 없이 AI한테 야 나 이거 해줘.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트레이너가 1시간 동안 대신 운동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령을 하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면은 결국 저도 늘 고민하는 게 저도 사실은 뭐 AI 초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서 중요한 게 결국 핵심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고 어떤 물음표를 가졌을 때 저 AI가 나에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말 대신 달려주는 말이 되어서 나에게 이 가치를 전해줄 수 있을까가 핵심일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우리? 이게 질문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딱 요 이미지를 가져온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그 EBS에 가면은 요즘에 AI 된 관련된 내용을 엄청 많이 알려줘요. 맞아요. 알려주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 아인슈타인이 재밌네요. 지금의 시대에 살아서 AI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까라고 한 거죠. 원래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아니면 요즘 최근에 뭐 사실 마블의 평행 우주 이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작점은 거의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그렇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시작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뻔히 보는 빛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빛의 속도로 내가 달릴 수 있다면 과연 시간과 공간은 변화할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으로 전혀 우리가 질문하지 못할 부분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만약에 이러하다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AI한테 나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세일즈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컨텐츠를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컨텐츠 하나 제공해줘 라고 하면 그냥 걔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가장 보편적인 답안으로 제시를 해줄 겁니다. 뻔한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맥락. 나의 상황과 인식을 충분히 전달한 입장에서 요즘에는 이제 AI가 추론 모델이거든요. 알아서 추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조금 쓰시다 보면은 왜 좀 AI 느린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고 모드라고 해가지고 잠깐 우리가 안 보이는 순간에 한 1분에서 한 5분 사이로 단계별로 얘가 한 최소 한 20개에서 한 25개 정도의 질문을 막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난 거를 이제 결과물을 받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요 인간의 가장 사고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고차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창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맡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소위 말 맞다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너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AI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나는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한 번 더 좀 고민해 봐서 이 내용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컨텐츠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까? 그렇죠. 라고 하는 사고의 단계를 같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끔 질문을 던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일즈도 사실은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죠? 고객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AI를 정말 그죠?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 역시 그 질문에 있지 않나. 보시는 자료는 뭐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만 실제 학생들 대화 100만 건을 분석을 해봤을 때 거의 대다수 그냥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이 맞습니다. 1순위였던 거거든요. 이거 네네. 뭐야? 저거 뭐야? 알려줘. 어떻게?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Y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 휴머인드 루프라는 키워드로 보자고 하면 그렇죠. 결국 인간이 가장 상위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창조에 대한 개념을 과연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가 또라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 궁금하네요. 또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지만 그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또라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완전 또라이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라이에 대한 그 다양한 점들이 많은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창의적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툭 하면서 그래 사실 뭐 작가님도 이 대본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PPL이 아니라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그래도 지금의 이런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는 그냥 글이 아니라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창조해낼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휴머인드 루프라는 이 속에서 조금 더 좋은 더 양질의 질문과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죠. 계속 이 루프는 사실 나도 성장하고 AI가 같이 성장하는 시대가 될 거다. 같이 성장하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아까 우리 저기 계속 채팅방 저희 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AI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끔 질문 던지자. 이 내용이 되게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잘 던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객한테 좀 아는 척도 하셔야 돼요. 세일즈 하실 때 있어빌리티하게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내일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새롭게. 그래서 고객이 느끼기에도 우리 세일즈하는 또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당신이 이분 참 트렌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권하시는 상품이라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권하면 좋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품을 더 있어빌리티하게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객님, 2026년도 트렌드 중 하나가 왜 휴머인드 루프라고 들어보셨죠?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판단, 앞서 말씀드렸던 창의력이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AI가 주는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걸 고객님의 상황에 어떻게 딱 맞게 해석하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지, 이거는 저와 같은 이 분야에서 수년 이상의, 아니 십수년 이상의, 수십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감히 AI가 따라올 수 없는,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께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옵션 몇 가지 또 골라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도로 아마 이야기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신을 보다 또 전문가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필요하신 내용 캡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또 이따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채팅 오늘 이제 한 후반부쯤에 이제 채팅창으로 제가 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죠. 고정 링크를 지금 드리면은 그것만 보고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저희가 그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오늘 전체 자료는 아니고 지금 요 화법 자료가 정리된 PD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대신에 보고 나서 이것도 그냥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나면은 고객한테 가가지고 떠듬떠듬 하실 수 있고, 고객님 이제 휴머니 루프인데요. 그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좀 정확하게 맥락을 잡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가 조금 길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야기였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필코노미. 이건 아마들 많이들 공감하실 거. 저는 사실은 제일 공감했던 소재이기도, 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필코노미라는 의미가 올해 내년도에 특정해서 나오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바라볼 때 요즘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게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조금 미래를 바라보는 예측의 좀 개념이었다면, 최근은 이 시대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예측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좀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필코노미도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좀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감정적인로 더 많이 될 거다라는 개념인데, 되게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이제 막 한 사발이 이렇게 사들고 오는 그런 행위에 대한 이제 그게 더 많아진다는 뜻인 거죠.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어차피 다 처먹을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 언제나 구매 결정은 감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쵸. 맞습니다. 항상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좀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관점에서도 이게
그거 항상 100%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재적소에 심지어 제가 예전에 카드사에서 일할 때는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어떻게 오퍼를 주냐면 비가 오니까 약간 이제 뭐 술집 같은데 좀 할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푸시를 좀 보내고 그렇죠. 했었어요. 중요하죠. 네, 막걸리 같은 거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필요하죠. 네, 퇴근할 때쯤에 딱 그렇게 보내면 왠지 모르게 그 막걸리 집이 지나가면 생기면서 혹은 뭐 가다가 친구 만나게 되면 오늘 뭐 막걸리 한잔 할까? 약간 맞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넛지 같은 개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요 보이는 게 요 어떤 이제 가게 이름이거든요. 가게거든요. 아도티하우스라고 영등포에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렇게 다락방 뭐 컨셉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음 처방전 종이에 마음 상태나 감정 상태, 마시고 싶은 차, 취향 등을 적어주시면 개인 맞춤형 차를 준비해주는 그렇죠. 서비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샤넬백을 왜 사세요? 그러면 물론 논리적인 이야기를 될 수는 있죠. 샤테크다, 뭐 그렇죠. 리세일가 할 때 감가가 방어가 된다. 근데 사실 왜 사냐면 몰라요. 샀어요. 예뻤어요.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 다락방 이야기를 저희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이곳에서는 나의 기분을 케어를 해주는구나. 맞습니다. 기분을 궁금해 해주는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기분이 어떻든 간에 메뉴는 뭐 똑같은 거 나가도 그런가요? 왠지 그거를 받았을 그렇죠. 때 이 사람이 그것까지 이해해줘서 나한테 그럼요. 이렇게 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여기를 그렇게 감정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엄청 좋아서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단 기분이 좋으면 시끄러운 데 가겠지. 그렇죠. 차를 먹는다는 거, 차를 드신다는 거는 뭔가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겸해서 가져가는 그리고 사실 여기 근방에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 하나 있어요. 녹기전에라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는 광고를 많이 해드리네요. 한방에. 저희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 그냥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 아이스크림 집 가게예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하나에 되게 센스 있는 그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 이름들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바뀌어서 나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찾아오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사장님이랑 되게 그 친밀감을 좀 가지게 되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데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그렇죠. 구도에는 약간 이런 필코노미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분들께서 좀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대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모든 감정들을 포용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이런 감정적인 거를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여기 대관 공유할 때 항상 저는 향에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제가 좀 교보문고에서 산 그 향수를 뿌려놓고 딱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 기억이 나중에도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어디선가 그 향을 맡았을 때 이제 교보문고에서도 맡았는데 여기서도 맡았던 향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게끔 하는 그런 이제 오감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질문으로 그래서 우리 두 초롱님께서 그죠? 그 어떻게 여기 해리뽀님이시구나. 어떻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좋은 공간에서 갔더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좋아 보이게끔 어쨌든 좋은 사람 좋아 보이게 이것도 어쨌든 기분에서 판단한다라는 저는 그래서 이 트렌드 중에 전 필코노미라는 내용이 되게 와닿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 어떻게 세일즈 화법으로 구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역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고객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근데 내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걸 또 흔쾌히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기에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2026년도 트렌드 봐도 왜 필코노미라고 이제 기분으로 소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예뻐서 좋아 보여서 선택한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사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사도 되는데 왜 보는 순간 기분이 확 좋아지면 그냥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객님, 자 중요. 저희 상품은
단지 기분만으로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하기에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이 트렌드를 가지고 역으로도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대다수 고객들이 기분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물론 사실은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또 재밌는 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고객님 지르세요. 인생 뭐 있습니까? 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질러라 하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분이 또 나의 지갑 사정까지 또 내가 장기적으로 쓰는 그 미래 가치까지 생각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지면 뭐 얼마나 당신을 전문가라고 느끼겠냐는 거죠. 감사합니다. 해리뽀님은 또 감사. 제 책도 열심히 봐주셨네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제 책 구입하셨죠? 아니에요. 또 알겠습니다. 신간 신간 내년 초에 지금 나와서 저 계속 퇴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수정하고 있으니까 아주 짤막짤막하게 제목도 아직 안 정했어요. 핵심 컨셉은 한 문장만 바뀌면 팔린다라는 컨셉으로 정말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 없는 책을 지금 저 이렇게 쓰고 있는 중이니까 책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오늘도 사실 저희가 이 라이브들이 약간 unexpected amusement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래서 요게 그 unexpected amusement를 행동하시고 자연스럽게 요 코멘트로 요렇게 이어서 가면은 이게 감정이 어느 정도 좋은 상태에서 딱 요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감정적으로 이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정으로 선택하는 고객님에도 이성의 합리화라는 모자는 씌워주셔야 돼요. 너의 선택은 결코 기분에 치우친 건 아니야. 감정에만 치우친 건 아니야. 왜인지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객이 당신의 찐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알아봤고 다음에 세 번째 제로 클릭. 자, 이거 저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이 제로 클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앞에 우리 휴먼 인더 루프랑 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결국 이제 AI가 이제는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쪽에 검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검색 포털에다 검색을 뭔가 하는 행위보다 이 바로 GPT나 뭐 클로드나 아니면은 뭐 퍼플렉시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오히려 내가 볼 수 있게끔 차차차차착 해주는 그런 AI에게 이제 물어보는 시대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거 아니면 내가 뭐 지금 창의적인 거 이런 이제 업무적인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보지만 이게 조금 더 많이 더 발전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사거나 내가 이제 뭐 선물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취향을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도 물어봤을 때 그 물어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상품을 직접 띄워주는. 제가 실제로 유 실장이 이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결국 여기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카카오가 이 오픈 AI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챗 GPT가 카카오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한 거야. 카카오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맞아요. 왜 카카오가 사실 예전에는 카카오가 만들던 모델이 있었어. 지금도 그 카나나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챗 GPT를 아예 모두 이 몇천만 명이 쓰는 이 AI 그 플랫폼에다가 왜 태웠을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요 화면에 보이는 게 실제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인데 한번 해보세요. 카카오톡 채팅에 들어가셔서 이 밑에 카카오 툴즈라는 버튼을 킬 수가 있어요. 그걸 키게 되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맵, 카카오 뭐 선물하기 뭐 이런 기능, 자기네들이 제공해주는 그 기능들이 바로 연동해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검색의 시대라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AI가 추천해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자기네 거를 연결시켜서 다음에 다른 툴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선물에 대한 검색하더라도 카카오가 뜨게. 그렇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이 이야기는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정말 강력한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를 저희가 다다음 주 15일이죠. 15일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뒤에 안내를 드리는 걸로 하고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이제 구글 제미나이 3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은 원래 구글에서도 AI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모드라는 게 들어가고 기존에는 검색을 끌고 오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제 사고 모드, 띵킹 모드가 들어가가지고 사용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얘가 추론을 통해서 AI가 그런 리스트들을 쭉 정리를 해줘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자, 질문을 던져요. 네, 내가 몸에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찾아서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쭉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좋을지 다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주얼라이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 소리가 너무 크다. 잠시만요. 마이크 너무 크게, 네, 됐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네요. 소리가 너무 컸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그죠? 질문을 통해서 이 친구가 이제 사고를 한다. 이 내용이었던 거죠. 맞아요. AI 모드를 그렇죠. 기존에는 AI 모드가 있었는데 그 AI 모드가 단순하게 정리만 해준 그냥 챗GPT 쓰듯이 나오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구글의 사고 모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마치 누군가가 네가 마치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이 우리 뭐 팀장님이 나한테 오더를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그 한 문장을 듣고 왠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왜 이런 부분들을 했을까, 질문을 했을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받아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가 내 정보를 이렇게 인터넷에 다 올렸나? 그렇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 나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사실 구글이나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지만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여러분들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구글 계정부터 시작해서 쿠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라든지 평소에 검색했던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이제 추천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마치 나랑 되게 오래 있었던 친구 마냥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게 뭐 되는 이런 거죠. 경험은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고객에게 제로 클릭과 연결해서 소개하실 수 있을지. 왜냐면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한하는 AI로 넘어가는 현상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객님,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객들이 거의 다 공감할 거예요. 왜 트렌드 중에 제로 클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좀 뭐 느끼시겠지만 클릭 한 번 없어도 내가 원하는 답을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론 또 그게 편하기는 하지만 내가 직접 선택할 때의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어요. 클릭은 극단적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게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선택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객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만한 것들로만 딱 추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거다 싶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로 클릭은 아니지만 원 클릭, 투 클릭 정도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서비스죠. 선택에 대한 즐거움도 주되 또 막연하게 이 중에 네가 알아서 선택해봐라의 개념은 아닌. 그래서 이 정도로 또 접근을 하셔서 고객에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이분은 참 나의 선택권도 존중해 주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까지 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좋은 분이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렇게 짧게만 드리기는 너무 짧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오늘 일정 보시는 분들 다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야 돼요. 다다음 주인가요? 맞죠? 네네. 25년이죠. 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8시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는 오늘은 저희가 저희 리얼세일즈 유민균 실장과 함께 이 10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또 다른 분을 초빙을 할 겁니다. 요즘 시대 혹시 공감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카페를 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운동복을 사거나 할 때 이전에는 사실은 그 네이버
라든지 이건 이제 뭐 그쵸. SEO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세일즈하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마 그런 전화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검색어 많이 걸리게끔 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상위에 네, 올라가고 뭐 블로그 많이 써야 되고. 맞아요. 뭐 무슨 커피 어디 맛집 찍었을 때 우리 가게가 또는 내가 노출되게끔 할 수 있는 일련의 공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사실은 요즘은 뭐 어디 맛집 찾아줘 내지는 또 뭐 나 이런 게 있어라는 걸 요청할 때 저도 실제 AI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AI가 추천해 주는 것에도 뭔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또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15일에 유튜브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업계 또 전문가, 아직은 제가 누구라고 성함을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또 어마어마한 분 모셔서 AI 시대의 세일즈 생존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15일 마찬가지 오늘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8시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요강에까지 꼭 강의 주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뽑았죠? 잘 뽑았어요. 지금 엄청 아니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엄청 왜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서강대 근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강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대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대학생이 앉아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저녁 시간이었는데 서강대 학생이었을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과잠바 그랬거든. 근데 이제 핸드폰을 열더니 갑자기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GPT를 켜고 배고파 이러는 거예요. 어머. GPT한테 나 배고파라고 한 거예요. 그 GPT 뭐래? 어쩔? 그랬더니 어쩔? 엄청 친절하게 뭐 누구님 누구야 지금 원래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 누구야 그렇지. 되게 지금 뭐 시간도 그렇고 많이 오늘 고생 많았구나. 그래서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얘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뭐 건강에 좋으면서도 조금 뭐 맛있는 거 뭐 없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맞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뭐 미나리 삼겹살 뭐부터 해가지고 막 종류들을 막 해줘. 근데 그 종류에 이제 자기가 지역을 얘기하니까 그 종류와 지역에 맞는 그 가게 리스트를 막 띄워주더라고요. 딱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에는 SEO 시대라고 하죠.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뭐 뭔가 공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다못해 블로그 상위 노출되려면 뭐 이런 인터넷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그 AI 시대에서 AI가 추천해 주는 건 뭐냐는 거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사람을 고객이다 생각하고 내 상품을 어떻게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었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다가 말 그대로 제목과 같습니다. 하다 AI까지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 시대예요. 그 AI 고객이 픽해주는, 선택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갔을 때 소위 말해서 내가 AI 시대의 상위에 노출이 되고 나를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팁들 저희가 15일 강의 때 꼭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세요. 이게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챗GPT가 그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크롬 같이. 근데 그 브라우저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그런 구매에 대한 것들도 내가 구매 요청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세일즈 강의를 구매하게 해줘. 그럼 얘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일즈 거기 들어가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를 선택해서 구매까지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가 그걸 가게끔 하려면 얘한테도 내가 AI한테는 나 좀 잘 나가는 뭐 가게야, 나 잘 나가는 세일즈야 라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정신 진짜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러다 진짜 훅 가요. 다음 강의 때 오셔가지고 강력한 영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더 들어오시면 어떡하죠? 왜? 좀 아니 조금 그냥 왜? 오늘도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유명희 시장 많이 준비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AI에게 선택되는 방법은 15일 강의 때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주변에 소문 좀 내주세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오늘도 맞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디코어. 야,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상태가 삶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 레디코어라는 흐름이 사람들의 불안함? 맞습니다. 뭔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그 위협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AI 등장과 전부터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00년도,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맞아요. 그 로봇으로 대체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랬는데 그게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서 막 그런 로봇들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되게 다 줄어들 거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AI가 엄청나게 뜨면서 오히려 지식산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을 갖게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오히려 요즘 어떤 게 하냐면 뭐 미장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특수하게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이러면은 요즘에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영화처럼 뭐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사실 그 기저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의 세대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뭐 IMF를 겪었다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겪었다든지 코로나를 겪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세대 중에서 가장 그런 이슈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많이 가져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꼭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판매하는 내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고객의 불안함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불안함에 대한 불식은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저희 앞에서도 계속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AI가 물론 너무 유용합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사람이 갖는 근본적인 불안과 위협에 대한 불안함 이것까지 저는 해소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먼 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이 사람에게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근데 그 근간에는 당신을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꼭 끊임없이 전하시는 분들이 저는 롱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현재 어떻게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고객님, 그 2026년 트렌드 봐도 레디코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일상이 됐대요. 그래서 보시면 매사 뭐 체크리스트 만들고 심지어 예약을 위한 예약까지 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담도 고객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필요한 정보다 메모하시고, 그죠? 체크리스트도 저랑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철저히 준비된 선택이 가장 만족도 높은 선택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라고도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화법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불안함에 대해서 나는 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안심을 주겠다라는 뉘앙스로 꼭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고객이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아볼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객에게 이렇게 전문가답게 이야기해 주시는 순간 고객이 느끼기에도 맞구나. 그게 진짜 요즘 트렌드를 넘어서 늘 내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그 불안함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다가가 보시는 거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 화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따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지만. 꼭 끝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 그래서 다음번의 이야기는 사실 이 AX 조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AX 조직이 사실 이제 직장에서는 조금 최근에 좀 들리고 있어요. 네, 들리고 있는데 이 구조의 변화 자체는 사실은 예전부터 뭐 DX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나오고 막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AX가 되면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분화에 대했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를 생각해 보시면 저는 요 개념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AI 에이전트라는 개념. 네네. 사실 최근에 AI를 다루는 쪽에서는 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이런 이제 GPT, 오픈 AI, 클로드, 구글, 등등 이렇게 AI를 크게 다루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아예 모드를 별도로 만들고 작동하게끔 하고 그거를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AI 에이전트가 무슨 의미냐면 사실 요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질문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삶이 아니라 이제 업무로 이제 치환을 하자고 하면 내가 AI한테 요건서를 쫙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목적은 이거고 내 목적에서 내용은 이거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네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로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뭐 PPT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메일 작성이 될 수도 있고 엑셀이 될 수도 있고 뭐 포토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뭐 개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 활용해 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이 페이퍼를 기반으로 다 하나씩 만들어 와. 내가 시간은 적당히 줄 테니까 네가 하나하나 해와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사실 내가 만약 팀장이라면 내가 일 잘하는 차장한테 가가지고 야 이것 좀 내가 이렇게 지시 받았으니까 해와. 나 잠깐 저기 미팅 갔다 올게. 그러면 얘가 잘하시는 그 똘똘한 차장님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딱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조직 자체가 대규모의 조직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사실 기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시절에는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디지털 툴을 가지고 대신 속도적인 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과 수직적인 걸 수평적으로 바꾸고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에이전트라는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작은 조직들이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일을 AI가 대신해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특정 팀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보다도 그렇죠. 특정 팀이 아닌 조금 스타트업이라는 셀 조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작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나누 점 단위로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이 이어지되 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구조로서 같은 방향을 만드는 그런 조직을 AX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사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인사팀 출신이다 보니까 인사 관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간의 그런 인터랙션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유연하게 가져갈 거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런 인터랙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똑같이 고객들에게도 이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도 잘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선에 대한 개념들을 잘 유지하고 고객들이랑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계속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 거의 대다수 뭐 소규모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작게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신감 가지시고 내가 뭐 규모가 있다, 내가 뭐 직원이 많지 않다라는 거에 쫄지 마시고 전혀 뭐 AI 에이전트도 잘 활용하시면서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10개를 가지고 세일즈 화법 이번에 만드는데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객님, 왜 AX 조직이라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를 막 넘나들면서 일하는 시대라고 하죠. 근데 저도 참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그죠? 구시대적인 영업 조직 같은 경우는 고객 유치 따로, 판매 따로, 뭐 고객 관리 이렇게 할 일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시죠? 요즘은 제가 직접 상담에서부터 사업 관리까지 제가 쭉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고객님께서는 더 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쁘실 텐데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짐 빼지 마시고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든든한 비서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관점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실제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구들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일즈인 분들이 조금 더 이미지, 그러니까 본인의 퍼스널 이미지를 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본인 얼굴을 잘 올려주시면 멋지게 이렇게 어디 프로필 스튜디오 가서 찍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내 이제 간단한 정보를 넣으면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명함을 사실 주는 시대도 있지만 명함에서 이제 디지털 명함처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좀 내가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서비스화로 많이 만들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많은 저희 기업의 모토가 더 잘 파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우부님께서도 아니요, 안 늦으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영감들 많이, 우리 신정님도 일정 때문에 늦게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이제 5개에서 5개 남았어요. 자, 픽셀 라이프. 픽셀처럼 작으면서도 짧고 많게 소비하는 방식. 그러니까 찰나의 향유를 즐기되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졌을 때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저희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마이크로 트렌드의 확산 현상. 근데 사실 비단 이 내용은 뭐 최근에 일어난 일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 실장은? 저도 이 키워드 자체는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타겟도 되게 좁게 이제 설정해서 해야 된다. 고객도 그런 식으로 그 타겟을 선택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를 고객화해야 된다. 막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라는 표현에서 픽셀로 조금 더 나눠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의 차이점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약간 이제 단절돼 있다, 분절돼 있는 약간 이제 활용하는 개념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런 픽셀 단위의 것들을 이제 모아서 약간 나를 뭐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픽셀들이 모여서 네, 하나의 그림,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엄청 다양해지는. 네, 뭐 예전에는 뭐 갓생산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소비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뭔가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뭐 어쨌든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MVP라는 개념으로 MVP요? MVP가 이제 최소 기능 제품이거든요. 마이크로 V가 뭘까요? 미니. 죄송해요. 네.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 밸류 프로덕트. 오케이. 난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이 개념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를 갔어요. 근데 네. 보통은 뭐 이렇게 1인용 뜨면은 아이스크림 2스쿱 이렇게 얹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10개를 얹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와플에다가 요만큼 동그란 스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10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먹는데, 물론 비용은 양에 비해선 비싸죠. 사실은 그게 양으로만 치자면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게 얼마더라? 한 7,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사실 비싼 편인데도 기꺼이 저 역시도 거기에 지갑을 이렇게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하는 맛 이것도 저것도 먹어보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자원은 결국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의 시간을 내가 그 찰나에 어떻게 이 고객이 가장 만족스러운 그걸 향유할 수 있을지를, 그 시간의 밀도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우리 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또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VP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깊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걸 제품을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시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물론 이제 전반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이감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새로운 걸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성을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제품들을 가지고 맞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던져봐. 해보다가 이제 반응들이 오면 아님 말고.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퀄리티도 안 좋고 뭐 이런 거 뭐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거는 뭐 이렇게 시제품 용도구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컨텐츠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이 정도의 스타일로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또 고객한테 전하실 수 있을까? 고객님, 2026년도 그 트렌드 중에 픽셀 라이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작고 많고 뭔가를 빠르게 경험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용량 제품이 인기인 것도 그렇고 부담 없이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품도 고객의 부담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풀세트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작은 구성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써보시고 괜찮네 싶으시면 그때 하나씩 또 추가하셔도 되거든요. 라고도 당신의 세일즈 언어에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 요즘 트렌드도 아니다. 알지 않냐? 픽셀 라이프라고. 내가 짧고 빠르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니까 너무 처음부터 신중하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한번 체험해보세요. 라고 고객의 부담을 낮춰주는 세일즈 화법으로 연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벌써 7번이네요. 프라이스 디코딩. 가격을 분석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불편할 수 있는? 맞아요. 부담될 수 있는 주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내 이제 그 마진을 까게 되는. 그렇죠. 조금만 알아보면은. 좀 붙여야 되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대충 마진이 무조건 붙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네. 네. 뭐 얼마인지 대충 이해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구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 시제품 그러니까 원래 원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붙는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개념이 뭐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유니클로와 뭐 에르메스가 있다고 치면 사실 이 두 개의 제품이 만약에 베트남에서 똑같이 만들었어. 티셔츠를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라벨 하나의 차이로 마진에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프라이스 디코딩 부분은 그런 명품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오히려 고객들한테 솔직하게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대신 그 솔직한 그 제품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에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기업에서는 아예 원가를 막 엄청 공개하나 보다도 이 제품에 오가닉 제품, 오가닉으로 만들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렇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구나 라고 인지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고객이 검색하면 알아요. 이게 과연 원가가 얼마였고 판매하는 당신이 얼마나 마진을 붙이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조금만 뭐 찾아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되려 가치를 부여를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음식점 운영하는데 고객이 뭐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또 올랐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또 삐져가지고 딴 데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객님 생각해보세요. 저희 식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당연히 이것도 올라야죠. 대신에 제가 이 약속 하나 드릴게요. 가격이 오른 만큼 저는 그 지금껏 고객님께 제공했던 퀄리티가 낮아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인스타 릴스에도 그런 영상 올렸던 기억 나는데 가격에 사과하지 마시라고. 가격엔 사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지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퀄리티가 품질이 떨어지는 걸 사과하셔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죄하셔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라이스 디코딩의 시대라는 거를 야 어떡하냐 원가 다 까이는데 이거 마진을 얼마 못 붙이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품과 서비스가 왜 이 정도의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해서 더 저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말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세일즈 살롱도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2020년 트렌드를 봐도 왜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고객이 가격을 낱낱이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간혹 왜 브랜드 이름만 믿고 샀다가 이 가격이 맞나 싶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요즘은 진짜 상품력으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 가치가 뭔지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왜 이게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는 게 단순히 싸다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좋다고 느껴지셔야 되는 거니까 왜 이 가격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는 되려 이거를 피하고 그러게요, 그러네요 이게 아니라 좀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입니다. 이거 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세일즈 역량을 통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파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이거는 건강지능 HQ는 최근에도 제가 이 내용 가지고도 기업에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사실 되게 공감됐던 내용이기는 해요. 뭐 사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쓴 지는 오래됐긴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뭐 인구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발전도 많이 됐죠. 약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중입자 치료계 해가지고 암을 또 이렇게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점점 좀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모 100의 시대라고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100세 시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저속노화. 네, 저속노화가 사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엄청나게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뭐 먹는 것도 있어요. 뭐였지? 여기 아무튼 뭐 있어요. 그 요거. 네, 이것도 광고 아닌데. 여기 자, 그 약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갑자기 박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요 박사님이 이제 이 저속노화에 되게 유명하신 박사님인데, 요 박사님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요 책을 쓰시게 되면서 이 저속노화에 대한 이분이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그 이제 시대가 됐다. 그거를 맞아요. 약간 치환해서 약간 하자면 건강지능이다. HQ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간 거죠. 뭐 연속 혈당 측정기라든지, 뭐 우리가 뭐 링도 이제 뭐 갤럭시 링처럼 하면 되면 뭐 심박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혈당까지도 뭐 다 체크해주는 그런 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웨어러블과 같이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날 거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NMN이거든요. NMN.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NMN. 초콜릿 이름 아니야? 그거는 MMN. 네. 아, 어려워!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속노화에 되게 조속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최근에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 받아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아픈 걸 치료한다의 개념보다 아니요, 선제적이요. 네,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한 의학적인 결과 이러면서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뭐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의사 가운 같은 거 입고 이런 건강식품들을 이제 홍보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서는 그런 식으로 약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마치 이제 일부 잘못된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속이는 경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금 내가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한들 이런 데이터적인 거, 그리고 고객들한테 오히려 제시를 할 때도 그런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이런 건강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여러 기업의 교육을 다니면서 이 흐름이 너무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강의를 갔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탈모와 관련된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탈모 있으시죠? 이거 쓰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HQ, 선제적으로 뭔가를 또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뭐 모발과 관련된 두피 스캐너라는 진단 툴을 도입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 뭐 혈당과 관련된 겁니다. 활성산소를 낮춰주는 겁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고객이 그걸 느끼게끔 만드셔야 돼요. 최근에도 다다음 주 제 강의 가야 되는데, 요만한 기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 있으면 여기 무지개 불빛이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현재 당신의 몸의 활성산소는 이 정도다, 노화의 정도는 이 정도다, 이거를 다음 한 달 뒤에 한번 측정해 보자. 그때 당신이 꾸준히 관리하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니까 오늘부터 저랑 같이 건강 다이어리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오히려 고객이 먼저 다가와서 질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일즈 툴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되게 특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전에는 단지 보험 상품 이러니까 미래의 위협을 위해 가입하셔라 해서 끝났다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혹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요거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라는 접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험과 관련된 니즈를 끌어간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의 툴들은 이 HQ라는 단어가 꼭 뭐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이 단어는 접했습니다만 없었던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여나 당신의 상품이 고객의 건강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상품만을 가지고 사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이 건강지능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자연스레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툴로도 한번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안일뿐 아니라 사람 잠시만요. 네. 대화도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합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포스트 등은 캘리포니아 AI 로봇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가 2026년 초 미국에서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오는 키 168cm, 무게 약 30kg의 인간형 로봇으로 내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다양한 가사를 수행할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문을 얘가 열어주거나 물건을 가져올 이런 수 있으며 자세한 손에 것들도 방수 기능이 보시면 있어 되게 재밌습니다. 설거지와 빨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50파운드 이상을 들어올리고 55파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가서 보여줬을 로봇은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기능이 향상되며 오, 소유자는 좋겠다. 음성 명령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네, 통해서도 그래가지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엑스 그러니까 이제 또 테크놀로지스는 모바일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네오가 내가 오디오 및 밖에 비주얼 있다가 요 인텔리전스 모바일로 기술을 조작을 사용해 해가지고 음성과 이렇게 시각 미리 정보를 할 동시에 수도 있는 분석한다고 거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서 사용자의 전주님 명령 벌써 오 하겠어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즉시 반응하고 요 이제 영상 상호작용이 요런 이제 가능해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오를 사실은 원하는 얼굴까지도 제대로 막 표현해 주는 그런 게 막 이미 있어요. 있어요. 네, 뭐 밑에 보면 아메카 요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리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최근에 뭐 요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최근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GPU 26만 장을 또 이제 받게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젠슨 항이 왜 그 삼성전자 회장과 치킨 먹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랑 왜 했을까? 결국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입니다. 네, 피지컬 AI에 도입되는 그런 칩들을 삼성전자에서 주로 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그 엔비디아는 이 처리 장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직접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실 전략적으로 투자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피지컬 AI가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이 건강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셨을 때 이제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해주면 그만큼 내가 건강에 더 신경 쏟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걸 예측하셨을 때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건강에 접근하게 할 거냐. 특히 보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더 이런 현상에서 이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서 건강에 좀 더 뭔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 결국 뭐 예를 들면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노후에 돈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돈이죠. 다 돈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접근할 수 있는 고객과의 접점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이러한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셔서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벌써 미국에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미 그 어떤 얼리 어답터들은 그걸 사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할 거예요.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게 속도감으로 봤을 때는 저는 1년 안에 또 우리나라에도 뭐 내년 초라도 내후년 초라도 이런 게 상용화가 조금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건강지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IQ, EQ 넘어서 이제는 건강지능, 즉 HQ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 문제가 생긴 후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관리하는 똑똑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몸과 마음 모두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선택하시죠 라고, 아까도 비슷합니다. 당신의 상품이 고객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이 HQ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비단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에 선정된 10가지 단어 중에 하나라서가 아니라, 그죠? 건강.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의 변치 않는 욕망 중에 하나는 뭐죠? 그쵸? 건강하게 사는 거랑 예뻐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티, 헬스 이 두 가지. 그래서 특히 실제 세일즈 분야도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영상 방송 같이 함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조하시면서 내 상품을 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벌써 9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 전 이건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1.5가구? 이걸 어떻게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연결시켜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사실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실 1.5가구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 한 6년, 7년 전도에부터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근교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1인 가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유 공간, 공유 뭐 주방,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을 같은 그 공간에서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막 이렇게 산업이 발달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유에 대한 개념 때문이란지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공용해서 쓴다는 것들이 찜찜해요. 좀 찜찜하긴 그래. 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예전에 저 대학교 때도 하숙집,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자기 방 있고 나와서 이제 밥 먹는 데 있고 사실 그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뭔가 성이 안 차. 네. 내 화장실 있어야 돼요. 근데 다만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 관계적으로 그렇게 좀 나누는 부분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실 이제 느슨한 연결이라는 이게 너무 개념들이 중요한 좀 단어죠. 생기면서 내 자율성은 지키되 그래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비용 효율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결혼도 좀 뒤늦게 하고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좀 가장 크다 보니까 선택하는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난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저희가 화법으로 제가 개발하면서 그냥 요 정도 이야기 조금 요거는 다른 키워드에 비해서 연계성은 솔직히 말할게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필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님 2026년도 트렌드를 봐도 1.5 가구라고 이게 재밌어요.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또 완전히 함께도 아닌 새로운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독립성은 지키되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걸 공유할 수도 있다는 거고 저희 상품도 딱 그런 컨셉입니다. 철저히 나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지만 또 외롭지 않게끔 저희가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상품을 사셔서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고객님이에요. 근데 필요할 때 이걸 이렇게 연계해서 또 요것과 같이 함께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지원, 이게 이제 0.5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당신의 마음으로 선택은 하시되 당신에게 필요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신뢰감을 주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오늘 트렌드 코리아 10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세일즈 화법을 풀어가는 트렌드쇼 벌써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본이즘, 전통과 원조를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아마 지금 현재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요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젊은 층들로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트로, 뭐 예전에 뭐 뉴트로라는 단어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예 지금은 레트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실 2년 전에 막 뉴진스가 나왔을 때도 뉴진스 막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다 보면은 막 갑자기 옛날 캠코더 들고 막 찍고, 맞아. 그 다음에 막 카메라 디카도 이제 진짜 똑딱이 진짜 옛날 뭐 삼성 캐녹스였나? 하여튼 막 그거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영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마이마이?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나서, 뭐 저는 이제 CDP이긴 했었는데, 그 마이마이 시절에서도 그걸 가지고 되게 요즘에는 막 되게 신기해하면서. 맞아요. 네. 얼마 전에 저기 스타필드 갔었나? 스타필드였나? 갔더니 커피숍인데 가격이 비싼 거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뭐야? 이러고 봤더니 자리가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 이제 LP판 넣어서 또 턴테이블이 다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커피 한 잔 주고 저기 LP판 하나 뽑아 오는 거야. 뽑아 와가지고 들으면서 하는. 뭐 하여튼 이런 그죠? 전통과 원조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들 공감하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이즘이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이끌게끔 한 사실 이제 트렌드의 주범이라고 하는 주범? 주인공? 주인공은 이제 국중박이죠.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래 저도 이제 종종 갔었는데 그 당시에 있는 굿즈들이 되게 이뻤거든요. 지금 보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이런 맞아요. 방가사유상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되게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불교셔가지고 좀 친근감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뭐 굿즈로 갖는다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처음에 떴냐면은 이 반가사유상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리에 두고 가끔 이제 약간 좀 내가 막 정신적으로 복잡할 때 얘를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든다. 약간 걱정 인형인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한 2, 3년 전에도 되게 화두가 됐었던 케이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너무 빨라져서 반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은 옛날 시대가 뭐 돌아가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도 옛날에 그런 추억들을 더 회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거기서 생겨났던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뭐 저도 보니까 집에 있었던 막 옛날 카메라들 이런 거 한번 다시 찍어보면서 이런 또 이 감정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다시 아이폰 5, 아이폰 6 맞아요. 요게 또 그 당근이나 이런 데에서 왜 사는 거야 그거를? 나는 그러니까 이 셀카가 그 이해해야 맛이 돼요. 있거든요. 네, 그 맛이 있기 이해해야 때문에 돼요. 그런 것들을 또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너무 이제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 같아. 궁금증이. 궁금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 시절에는 막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의 10대에서 20대 초반 된 친구들이 되게 공백의 시간이 많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한계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영상으로밖에 시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시청하던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세운상가에 간다든지 세운상가 가서 옛날 것들을 막 아니 저희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한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나는 다시 태어나면 1980년대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야. 미쳤어 왜? 내가 이랬더니 그때는 아빠 휴대폰도 없었지. 그치? 그걸 느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아빠 친구한테 전화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서 누구 있어요 해야지. 전화번호 외워가지고. 그거가 되게 너무 그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또 한 날은 나한테 오더니 아빠 그럼 아빠는 어렸을 때 빅뱅 노래 들었어? 그걸 들었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야. 왜냐면 얘가 요즘 저기 GD에 미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걔 아빠랑 몇 살 차이 안 나 이랬다가 의절할 뻔했어. 아빠 무슨 망언하냐. 근데 이게 그 연령대에 따라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제 세대 소통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세대가 80년대생들이 요 디지털과 다 몇 년생들이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날로그의 중심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뭐 몇 년도생인지 한번 저희는 8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80년대생이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변경되는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시점에 가장 체험을 많이 하게 돼. 근데 그 시점에 특히나 80년대 후반대생들은 뭐와 함께냐, 90년대 후반생까지 그 그러니까 무한도전과 사실 결을 같이 했습니다. 항상 토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저는 개콘과 함께 했는데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저희는 항상 개콘 세대입니다. 7시에 그 무도를 봐야 했었어. 본방을 봐야 했었어. 그리고 무도에서 나오는 온갖 밈들이 사실은 유행을 다 맞아. 했었고요. 그것들이 사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정영돈이 뭐 너 갑자기 거기서 뭐 형이 왜 나와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짤들이 밈을 만든 거는 사실 무한도전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무한도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0주년을 맞았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굿즈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되게 더 회고하는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세대들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 이제 이 그럼 이제 근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든 뭐냐? 근본이 무엇이냐? 근본. 네, 이 근본, 그리고 또 근본이 또 다른 개념이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에서도 이제 근본 있는 선수와 근본 없는 선수가 좀 갈립니다. 맞아요. 네, 이 선수는 진짜 막 애사심도 있고 막 하면서 역시 막 팬들 그러면 더 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런 겉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거의 본질과 근본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쪽의 시대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캐대헌의 또 그런 부분들도 맞아요. 캐대헌도 중요한 것 같은 이거는 근본에 대해 찾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세일즈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건 저는 확실한 영감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던지세요. 고객님, 요즘 26년 트렌드 중에 저는 근본이즘이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뭐 AI다 뭐다 하지만 오히려 전통, 원조, 근본을 찾는다는 거죠. 뭐 80년대 LP판이나 MP3 플레이어가 다시 각광을 받던. 그러니까 저희 상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이든 간에 역사와 전통, 헤리티지라고 하잖아요. 전 이것도 이제는 조금 더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라는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그 헤스텐스라는 침대 브랜드 교육을 갔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유 침대, 제니 침대로 유명한 있어요. 파란색 체크무늬 있는 침대인데 엄청 비싸죠. 1억에서 12억까지 라인업이 준비가 돼 있는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강의하는 상품 거의 제가 다 사보는데 심지어 차도 저는 그렇게 샀거든요. 근데 침대는 제가 도저히 뭐 엄두를 못 내겠고 집한대 집 하나죠. 집 하나 가시죠. 집 하나 제가 고객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게 별로 기능도 없네요. 뭐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야 되냐? 아, 고객님은 저희랑 그 철학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 브랜드의 철학을 제가 강조하시라고 그랬어요. 고객님, 테슬라가 아무리 좋은 차지만 그 차를 명차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정도는 돼야 우리가 그 차를 명차라고 하죠. 이유는 그죠? 주행과 품격이라는 그 본질에 집중해서입니다. 저희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의 본질은 수면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170년 넘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그 브랜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스프링이 아니라 말총을 가지고 말려가지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170년 넘는 기간 동안 침대의 본질인 수면만 연구한 브랜드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런 침대 브랜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 당신이 팔고 있는 서비스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걸 고객에게 저는 강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원조에 나오니까 그쵸. 마법님 떡볶이 생각나네. 왜? 그럼 또 뭐야? 떡볶이가 있어? 그냥 그 원조 하면은 약간 원조. 네. 원조. 원조 너무 중요하죠. 요즘에는 저는 깜짝 놀란 게 2000년대에서 만들어진 가게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 그래도 한 20몇 년 됐어요. 그러네요. 그게 엄청 저는 뭔가 그러니까 뭐 전통 있고 원조라고 하면 약간 60년대 가야 돼. 60년대 막 70년, 80 최소 막 80년대쯤은 돼야 아 여기 좀 옛날 그 시절부터 있었구나 뭐 50 때부터 있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2000년대 초반,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때 만들어진 가게가 아직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벌써 23년 된 거죠. 23년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2005년도 작품이에요. 20년 된 겁니다. 시간 금방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창하게 내가 100년을 이어온 기업이 아니다. 내 브랜드는 100년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출발을 오히려 찾으시는 게 저는 그 원조, 근본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 와중에 막 아까 얘기 나오니까 뭐 유머 1번지, 토토즐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유머 1번지 저 알아요. 저 초등학교 때 봤어요. 유머 1번지. 유머 지금 네. 80년대 초반생 분들도 많으시죠. 연배들이 좀 많으시구나. 90년대생들도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합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죠. 일단 10가지 화법은 이제 지금 저희가 올려드렸어요. 채팅창 고정 링크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고정 여기 링크로 누르시면 올려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제가 화면으로 한번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제가 이 10가지 트렌드에 맞춰 정리한 세일즈 화법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름 약간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뭐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상단에 보면은 다운로드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활용하시고 저는 요 영상 제가 잠깐은 올려놓을 거고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방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게 글이랑 또 말하는 그런 뉘앙스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연습하셔가지고 좀 자주자주 보시고 그 홍보도 주변에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트렌디하게 좀 이렇게 있어빌리티하게 전 세일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시는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근에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관심 많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가 당신에게 자신 있게 내 상품 추천한다라는 그 느낌, 그 신뢰만 주셔도 저는 더 잘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이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2016년도에 저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랑 그때 이제 붙었거든요. 벌써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네요. 이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이기지 않겠냐 했는데 내리 세 판을 졌을 때 약간 야 이제 큰일 났다. 저희 회사 진짜 그랬거든요. 이제 다 인간이 이제 다 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78수 요거 하나로
딱 그 인공지능이 이제 포기하는 거를 약간 보시면 아직도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얼굴 대신해서 두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되게 약간 벙찌는 게 보거든요. 왜 얘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지? 라고 하는 게 그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수는 가장 인간적인 수였다라고 지금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AI가 아무리 뭔가 뭐 능력적으로 좋다 한들 사실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가지고 있는 나로서의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길을 찾고 나에 대한 나의 가장 인간적인 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세일즈를 진행을 하실 때도 내가 세일즈를 진행하는 방식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결국 더 잘 팔릴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시면서 78수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의 네, 당신만의 78의 78번째 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도 주셨네. 새로 내시는 책은 기존 책과 아예 다른 내용?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뭐 사람이 다른 말 하지는 않겠죠. 저도 뭐 제가 기존에 했던 이야기에 비슷한 맥락인 내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고 신간이니까 나오면 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구매해 주시고 늦게 입장해서 아쉽다고 하시고 다시 제방 알겠습니다. 제방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있으니까 안내 드렸으니까 그렇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네. 이제 바로는 어렵고 한 5분, 10분 정도 뒤에 다시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그죠. 딱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조금 있다가 저희가 종료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뒤에 다시 요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세일즈 살롱 그 채널에도 다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은. 그래서 너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화법 PDF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저희 위에 이제 고정 링크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받으셔서 함께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이거 댓글창에다가도 고정 댓글로 올려둘 테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이 댓글로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댓글로도 한번 의견을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 15일에 다다음 주죠. 15일 월요일 8시에도 유튜브 라이브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보셨던 저희 세일즈 살롱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그쪽으로 마찬가지 또 당일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그때도 함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요 내용이죠. 그죠? 하다 AI까지 고객으로 모셔야 한다. AI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한 AI 시대 세일즈 생존법에 대해서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말씀 주세요. 저희 이번 달에 3,000명을 넘겼습니다. 박수 보여주세요. 박수. 3,000명 넘는 기념으로 또 저희 라이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셨다가 저희 라이브 또 이제 저희 연말 전에 할 거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민규 실장 오늘 내용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사실 이제 강의를 최근에 AI 강의가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빠졌어요, 이제 여러 가지 내일도 사실은 AI 강의를 또 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저도 사실 AI를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걸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바꾼 게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는 시대의 흐름인 거고 다만 그 흐름을 이렇게 인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사실 어느 순간 충분히 다른 분들보다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또 나만의 색채가 담긴 그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과정도 그렇고요. 오늘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진행할 그 검색이 아닌 대화로 파는 AI 세일즈 생존법 요 부분은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앞으로의 이 시대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지금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파는 당신을 위한
세일즈 살롱 오늘 준비했던 유튜브 라이브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더 양질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콘텐츠들로 계속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선물 가득 특강 너무 감사합니다. 초롱님 감사합니다. 초롱님이시죠? 초롱님. 초롱님, 네, 초롱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안세원님은 안세원님은 3,000명의 0.1% 재지분. 예, 지분 드릴게요. 지분이야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나중에 꼭 10,000명이 넘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그 수익화도 되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0,000명 넘어야 수익화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